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건 파문, 그 진실의 열쇠는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청와대로부터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이 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검찰에서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4시경에 귀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현재 이 문건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집중 추궁하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언론들은 앞다퉈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팟짱은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에 주목을 합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신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직접 불러서 수첩을 꺼낸 다음에 문체부 국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정황 이야기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 장관을 직접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현재까지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언론은 정윤회 씨의 딸인 승마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된 승마협회 조사, 또 그 감사 결과와 어떤 영향,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청와대는 그 어떤 해명도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은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상황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팟짱은 오늘도 정윤회 씨와 관련된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다룹니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그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직접 문체부 국과장 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 이렇게 확인한 가운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함께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유 전 장관의 폭로 그리고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반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박소희 기자를 연결해서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수사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재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세계일보 본사 앞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선대식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건 파문 연일 정가의 핵폭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살짝 소강 국면인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전격적으로 화제가 다시 또 되고 있습니다. 문건을 직접 생산한 걸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4시에 귀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는 정윤회가 거짓말을 하면 그땐 내가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고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과장 교체는 박 대통령 지시가 맞다.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새로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오늘 많은 뉴스 중에 가장 큰 폭탄급 뉴스라고 한다면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의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의 주장이었거든요. 한쪽의 그렇죠. 주장. 그랬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사실 확인을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네. 제3의 인물이 실제로 그런 국정 개입, 인사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한겨레에서 네.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네. 정윤혜 씨의 딸이 이제 승마 선수를 하는데 그렇죠. 그 승마협회에 이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이 국장과 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사 조치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참 요즘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이제 손발이 잘 맞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똑같은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내용에. 네. 근데 딱 이 조선일보가 이 한겨레의 보도를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유전용 전 장관을 통해서요. 네. 유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 네. 그래서 BH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네네. 블루하우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겠지. 자신이 있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텐데라고 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조선일보가 정했습니다. 실제 고소를 안 하고 있죠. 예. 실제 고소를 안 할 분들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청와대 태도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네. 일단 이어서. 예, 유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이 조사,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의 조사 결과 정윤혜 씨 쪽, 그러니까 정윤혜 씨 딸이죠. 네. 쪽이나 그리고 그 상대방, 네. 어떤 경쟁을 했던 상대방, 네. 둘 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양쪽 모두를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네. 정윤혜 씨 쪽 말고 한쪽만 처리해달라는 이 청와대가 요구를 했음에도 네. 문화체육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네. 담당자들에게 괘씸죄를 물어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더라고요. 유진용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일보 기자하고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해준 내용인데 그렇죠. 한겨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팩트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시점, 지난 8월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직접 유진용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서 청와대 집무실인 거죠. 수첩을 꺼낸 다음에 담당 국과장의 실명을 거론한 다음에 참 나쁜 사람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2명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적시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이틀 뒤에 재차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이제 부의 과장, 완전히 실무 단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첩에 명단을 적어놓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이분들의 인사조치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2차례에 걸쳐서 확인까지 한 이런 그렇습니다. 사실을 네. 유진용 장관이 직접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 점에서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자,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와대는 지금 허둥대고 있죠? 네, 청와대가 오늘 이제 브리핑을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상당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설전이라기보다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이제 민경욱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해명에 있어서 네. 사실 이렇게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다면은 네. 뭐랄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은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떤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이 지금 드러났는데 네. 이것을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에게 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네. 다른 의혹들도 다 설명이 안 된다. 네네. 네, 이제 민경욱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처음에 한 말이 그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밝힌 내용과 다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 네. 인사에 관련된 권한은 장관이 가진 것이고, 김종덕 지금 현 문화체육부 장관이 밝히면 된다라고 네. 말을 한 게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종덕 장관은 예. 이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렇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해명을 하라는 게 지금 오늘 국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열리고 여기서도 있죠. 지금 이 장관한테 계속 이 얘기를 물어봤자 네. 이거를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뭘 물어야 되냐.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라고 했던 그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이제 전날 이제 기자들 요청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 발언이지만 네.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 그러면 다시 확인이 됐냐라고 네. 했더니 이분이 어제 드린 말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네. 아니 어제 말한 걸로 대신이 안 된다. 네네. 확인이 안 되면 확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설명하지 못하고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정윤회 씨와 이재만 비서관이 네. 그 4월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네네. 라는 부분을 청와대가 되게 의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정윤회 씨가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얽혀 있는 이 사건을 아무래도 이재만 이재만 비서관이 청와대 사람이긴 하지만 민간인이 얽혀 있는 이 사안을 그렇게 신속하게 해명을 했으면서 이 유진용 장관과 관련된 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인사 조치에 관련된 부분은 네. 전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어렵겠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경욱 대변인도 대략 난감일 것 같습니다. 엄청 난감해하는 수준입니다. 뭐 본인도 기자 출신인데 본인이 그 자리를 바꿔서 기자석에 앉았다면 민경욱 대변인 뭐라고 질문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를테면은 민경욱 대변인의 오늘 그 브리핑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사안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확인이라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의 권한 받기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재밌는 거는 여기 유진용 장관입니다. 네.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네. 이 문화체육부 관료로 성장해서 네.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인데요. 네. 이 사실상 해임될 당시에 네.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특히 뭐 기억해야 될 사례가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네. 내각 총사퇴를 이 국무회의에서 네. 제기했다가 쫓겨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배경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배경에는 단순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했던 그 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권력 관계에서 그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 관계에서 뭔가 이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네. 거를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종재 이 차관과의 갈등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 부분도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김 차관은 뭐 부정을 했지만 네. 윤 장관은 이제 이재만 비서관과 이 그 김종 차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또 이 실제적인 인사 개입이 있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난질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 장난질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런 표현은 사실 장관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얼마나 불쾌했었던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제 이 유진용 장관 등
이를테면 이제 문고리 권력, 정윤회 씨를 비롯한 문고리 권력들의 인사 개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유 장관이 폭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정치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장관을 네. 그냥 두지 않으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문제, 혹여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밖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유진용 장관 국정원장도 예. 그렇죠. 인사 문제가 네, 꼽히고 있었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는 내가 한다. 국정원 인사는 내가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사실 지금 제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유진용 장관 그리고 남재준 전 원장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정치권 안에서 취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박지만 이쥐 회장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인데요. 그동안 침묵 모드였는데 오늘 입을 열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 직접 입을 연 것은 아니죠. 그 네. 측근을 통해서 이제 이 발언을 전했는데요. 네. 뭐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네. 동시에 전한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언을 전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네. 맥락은 비슷하지만요.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네. 그 미행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부인을 하면은 내가 직접 나서 반박하겠다. 그러니까 정윤회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나서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만 지금은 뭐 이제 당분간 침묵을 지키겠다라는 또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도 비슷한 맥락의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말하면 논란이 더 커진다. 네. 이런 식의 좀 우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박지만 회장이 어떤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뭐 검찰이 계속 이제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습니까? 네. 브리핑도 하고 하면서 흘리는데 뭔가 이 자기의 이 의중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박 회장이 전면으로 나서서 이 스피커를 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박지만 회장이 오늘 얘기한 것은 뭐 이제 두 명의 관계자,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대변인격으로 누군가 이제 대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여하튼 박지만 회장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유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박관천 경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윤회 씨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문건 내용 특히 이제 자신의 미행설이겠죠. 자신의 미행설과 관련해서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로 읽어도 될 것 같고 만약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략 난감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들어야 될지 박지만 씨의 얘기를 들어야 할지 도대체 이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수사가 공중에 뜨겠어요. 참 이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지 이것은 잠시 뒤에 저희가 박소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면 정윤회 씨가 일발을 쏘고 사실이 아니다. 그랬다가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일부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또 핑퐁 게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지만 회장이 이번 주 안에 이 모든 게 다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군가요? 네, 지금 나올 사람들은 대부분 나왔다고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얼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얼추 다 등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의 수혜자나 그거의 피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당사자 중에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수석의 입으로 지금 또 많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요. 네. 이 조응천 비서관 네. 실질적인 상사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권력과 이 조응천 비서관 사이에 존재한 인물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홍 수석이 만약에 그 민정수석이 뭔가 이렇게
이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을 언급을 한다면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홍 수석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네, 지금 네. 뭐 하고 취재를 계시는지 해봤어요. 뭐 예, 예. 예, 궁금하고 그 취재 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네네 검찰 이죠. 출신이신데요. 네. 이 검찰 쪽을 통해서 현 검찰에 계신 분과 뭐 등등 몇 분을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되게 그 공무원적,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공무원적 마인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상당한 공직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좀 뭐 나쁘게 말을 한다면. 네.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거, 이게 가장 그 사람의 가장 큰 어떤 뭐 임무라고 할까요? 자기 인생 약간 그런 지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가 지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조홍천 비서관을 이제 해임을 시킨 실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충실한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 비선의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판단을 한다면은 이 비선을 비판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양쪽에 다 가능성이 있을 만한 인물로 지금 검찰 내부, 검찰에 있다가 나온 사람 등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홍경식 수석의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 네. 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홍경식 전 수석을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경식 수석을 접촉을 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겠죠. 네. 그 사실 승마협회 승마 선수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 부부의 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 그 정윤혜 씨의 전 부인이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고발뉴스도 보도됐고, 또 오늘 조선일보도 쓰고, 또 한겨레 신문도 오늘 최순실 씨와 관련해 정치권 안에선 사실 최순실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온 건가요? 예, 왜 최순실에게 관심 쏠리냐 하면요. 네. 정윤혜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최태민 목사의 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상당히 가까운 뭐 소울메이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정윤혜 씨의 전 부인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한복,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이제 최순실 씨가 직접 챙겼다라는 게 이제 고발뉴스의 보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 쪽에서는 오늘 그걸 반박하는 한복 디자이너 기사가 나왔죠. 예. 김영석이라는 한복 디자이너가 사실과 다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최순실 씨가 어떤 가지는 포지션 때문에 네. 상당한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뉴스가 했던 거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뭐 양쪽이 다 맞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꼭 하나만 입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루트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 최순실 씨가 뭐 지금은 최서원 씨로 이름을 바꿨다고 네.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정윤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라는 그 포지션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 이분이 네네. 사실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때, 그때부터 구국봉사단 총재
어떤 그 직함을 갖고 아버지께서 활동을 했고 그때부터 이 4살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그 말벗이 돼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이분이 그 어린이 관련된 그 어린이 교육 시설을 운영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본인 스스로도 1987년 그 한 여성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사이에 이 연결고리는 최 씨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과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이분이 최근까지도 뭐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 된 다음에는 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마쿠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여전히 베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자들이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네, 영역이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또 주말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도 이 뉴스가 얼마나 크게 화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요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진상조사단이 움직이고 있나요? 야당은 오늘 그 문희상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 위원들 오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거의 뭐 이 문제로 거의 시간을 다 할애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국회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운영위가 열리긴 하는데요. 네.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사자방, 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야당이 잠시 그 사자방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부에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라는 네. 쪽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충실히 쫓아가기만 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 가지고 있는 소스가 부족할 뿐더러 네. 야당이 나서서 질책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여당이 이거를 질책하게끔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라는 내부에서 또 의견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유진용 장관 발언 파문이 핫 뉴스가 될 걸로 보이고 국회 운영위는 뭐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 집중 난타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청와대. 예, 청와대에서는 지금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또 태도가 변했는데요. 네. 뭐 이따가 뭐 검찰 연결하시면 또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이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 그 비서관들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아니 이거 사건 초반만 해도 이 세 사람이 막 나서서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라고 네, 했죠. 청와대도 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버티기 전략, 무시 전략으로 지금 좀 이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적극 대응을 해서 이걸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점점 부풀어지다 보니까 괜히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이게 좀 더 안 좋게 변해간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무시 전략이나 무대응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무대응하는 게 상책만은 아닐 텐데 목화 고민 중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략 난감인 상황일 텐데 내부에서 회의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네.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지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방이 지뢰밭일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뢰밭에서 어느 지뢰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주의해서 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최 기자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어서 검찰에 나가 있는 박소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부 박소희입니다. 네. 자, 조응천 전 비서관 조금 전에 검찰 출석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핵심적으로 했습니까? 예,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왔고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그 문서 작성과 문건 유출에 관해서는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말을 하겠다며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질문을 좀 받았습니까? 예, 몇 가지 받기는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뷰에서 그 정윤회 국정개혁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네.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언론에 먼저 말을 할 수 없다며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박관천 전 경정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두를 해서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경에 귀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럼 박경정과 조 전 비서관 연락을 좀 했나요? 일단 오늘 조 전 비서관에게 그 박관천 경정과 사전에 연락을 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한 적은 없다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알지 않겠냐, 뭐 이런 반박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던데. 예.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좀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분 스스로 검사 출신인데 또 검찰 수사의 포토라인에 쓴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심경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한마디로 담담하다라고 했고요. 사실 뭐 표정이나 어떤 말투도 그렇게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고 아무래도 뭐 친정에 와서인지 상대적으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박관천 경정이 출두할 때는 박경정이 뭔가 증거를 갖고 갔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른바 십상시들이 모임이 있었던 강남의 한 레스토랑의 사진, 그 다음에 녹취,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박관천 경정이 증거를 가지고 출석했던 것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죠? 예, 맨몸으로 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조 전 비서관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조 전 비서관 역시 일단 변호인 없이 혼자 도착을 했고요. 아, 변호인 없이.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이제 증거를 갖고 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안에는 목도리와 조끼, 커피 믹스 같은 것들이 있다. 커피 믹스라고. 예, 좀 특이한 지점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날이 좀 추워서 챙겨왔을 뿐이고 따로 특별히 자료가 갖고 온 것은 없지만 성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검찰 조사 받을 때 커피를 안 주는 모양이죠? 글쎄, 저도 제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기자실에 있는 걸 좀 갖다 드리세요. 네. 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온 국민이 촉각이 곤두선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 브리핑이 있었죠? 예, 어제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수사의 핵심은 과연 그 문건에 언급된 십상시 모임이 있었느냐에 일단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 문건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십상시 모임이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어제 실제로 해당 식당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관련 증거나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3차장 티타임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실제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가 아무래도 주요 질문들이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중시를 해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핵심 3인방, 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들을 과연 부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검찰에서는 뭐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고소인들을 다 부를 필요는 없다. 고소인을 다 부를 필요는 없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는 그 김춘식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에. 네. 그래서 그 막내. 이분이 이제 연락책으로 알려진 분인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도 실제 연락책을 한 사람이 그 추정이 되는 날짜나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 핸드폰 뭐 통화 내역이라던가 필요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겠다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고소인을 다 부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의 3인방으로 주목된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소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검찰 기자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이재만 비서관 등 주요 인물 3인방은 반드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 편이었고요. 다만 검찰은 언론적으로 아직까지 그 소환 여부나 통보 사실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 부르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이 수사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사 브리핑을 했나요? 예, 방금 막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네. 대략적인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19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가 이뤄진 박관천 경정 부분에 관해서는 그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다만 그 진술의 상세한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보자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박경정이 과연 십상시 모임을 어떻게 파악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냐 어떤 답변이 나왔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검찰 쪽에서 설명하기를 묵비한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아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 이 사실 그러니까 십상시 강남의 모임이 십상시의 강남 모임에 대한 제보를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이 제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찰에 그 내용을 밝힌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미뤄볼 때 실제로 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힌 걸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앞다퉈서 어제 압수수색을 어제 그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좀 소문이 돌고 있어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은 발부받은 바가 없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자들도 확인 중입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언론사인데요. 세계일보는.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단행을 한다면 그 소위 얘기하는 라면 박스 분량의 문서, 이 문서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자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특히 뭐 검찰에서 섣부르게 이 부분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좀 뭐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뭐 기자들의 자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세계일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기자들 개인 이메일 또 개인 자택 이런 데까지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박관천
소환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일단 당장 불러서 네.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기 때문에 네. 다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다른 이제 중요 인물인 네. 조응천 비서관 조사가 이뤄지면 또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검찰이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 조사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약 한 두어 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얘기를 묻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예, 수사와 관계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좀 흘러나올지 이것은 내일이 주말인데요.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좀 어떻게 종합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검찰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은 좀 쉬어도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네. 뭐 브리핑 같은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뭐 어떤 식의 진술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향후 뭐 수사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는 문건 관련해서요. 이 문건을 검찰은 갖고 있나요? 그 공식적으로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문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진 않았고요. 다만 그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 네.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제자로 이제 받았다. 네.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문제의 그 회합 장소, 십상시의 회합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중식당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선 좀 뭔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뭐 CCTV나 네. 예약 내역 등을 입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어제 그 중식당 대표를 불러서 네. 3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다만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그 십상시 모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파악이 됐는지는 검찰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왔어요. 중식당에 한정하지 않고 네. 자신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파악하려는 것은 그 과연 정말 십상시 모임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네. 그 문건에 나오는 장소는 이제 해당 중식당이지만 네. 다른 곳에서도 그 모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나온 것은 그 강남의 중식당이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도 이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정윤회 씨 그리고 그 밖에 소위 십상시로 불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하겠다. 수사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과연 그 십상시 모임에 실체가 있느냐.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된 박경정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 이런 것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 안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방향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로서는 현재까지는 그 고소가 들어온 명예훼손 그리고 그 문건 유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맞추고 있는 문건 유출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네. 향후 이 뭐 문건의 진위 여부나 그 명예훼손 혐의보다는 이제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들 속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네. 그 부분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세계일보에 보도된 그 문건과 관련해서 조전 비서관은 6할 이상이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검찰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 그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청와대는 찌라시라고 했고요. 조전 비서관은 60%가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검찰은 어디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인지. 네. 그 검찰 관계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다라고 네. 보고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유를 한 것이 이제 소위 기자들도 동향 보고라는 걸 하지 않느냐. 1차는 찌라시로 시작해서 네. 그 타사나 어떤 정치권 등등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3명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어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일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선대식 기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세계일보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세계일보 본사 앞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세계일보 문은 이제 셔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되고요. 네. 세계일보 기자들만 이제 속속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타사 취재 기자들 한 30여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선대식 기자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살짝 입이 좀 얼어있는 상황 네. 같아요. 네, 날이 굉장히 네네. 추운 날씨인데 이 바깥에서 지금 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면 세계일보 본사의 정문의 셔터는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 바깥에서 취재 기자들과 카메라 영상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취재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앞서 저희가 네. 박소희 기자를 연결을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지금 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네.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일보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세계일보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48시간 내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세계일보 쪽에서는 지금 모든 기자들을 네. 세계일보 본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세계일보 안에서 어찌됐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면 그 영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을 네네. 하게 되면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계일보는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세계일보 안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세계일보에는 노동조합은 없고요. 네. 대신 이제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네. 이제 기자 구성원들, 이제 기자협회 세계일보 이제 지부에 소속된 기자들이 좀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합니다. 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이게 대대적인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네. 48시간 이내에 정말 네. 그 영장을 집행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선대식 기자 네. 계속 그 앞에 계실 건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엔 지금 어떤 사의 기자들이 와 있습니까, 주로? 지금 뭐 주요 언론은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문사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송사도 이제 뭐 KBS를 비롯해 이제 지상파 방송사도 있고, 네. 뭐 YTN과 같은 뉴스 전문 채널도 있고, 그 웬만한 언론사는 다들 다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언론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오늘 3차장 브리핑 네. 수사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통보한 사실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네. 따르면 지금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상황이 뒤바뀐 것이어서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팟짱도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텐데요. 상황 계속 들어오는 대로 종합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네. 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